저희 다리가 엄마랑 있다가도 막 조금만 지겨워지면 막 울거든요. 그때 저한테 넘어오면 좀 울다가 뭐 물론 울기는 울어요. 근데 확실히 엄마랑 있을 때랑은 딱 넘어왔을 때 그 반응이 좀 달라요. 안는 방법도 제가 많이 다르고 아기가 보이는 반응도 좀 많이 다르고요. 우리 와이프 말로는 제가 안고 있으면 애가 트름도 좀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 기분 좋아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가 안아줄 때랑 엄마가 안아줄 때 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대요. 아빠가 해준 이 거친 스킨십은 전두엽, 그러니까 이 아이 뇌에 컨트롤 타워를 깨워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시작은 하루에 1분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우리 애 안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만 천천히 세보는 거예요, 천천히. 네. 저도 요새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오늘 이 방법이랑 제가 느낀 것까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빠가 애를 안아주는 거랑 엄마가 안아주는 거 같은 포옹인데 아이의 뇌에 반응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엄마가 안아주면 아이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쪽이 반응을 해요.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안아주면은 다른 쪽이 반응한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재미진 일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엄마한테 안겨 있을 때의 다리가 저한테 안겨 있을 때보다 좀 더 편안해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엄마보다 뭐 가슴이나 팔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쿠션감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뇌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해요. 다리가 저한테 오면은 뭔가 막 둘번둘번하고 애가 막 입도 옹알옹알옹알거리고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활동적이고 막 움직여요. 버둥거리는 것도 좀 더 많고 꼼지락꼼지락 때리는 것도 엄마한테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하기도 해요. 확실히 저는 와이프보다는 손이 좀 거칩니다. 기저귀를 갈 때나 애기 들고 놀아줄 때나 특히 높이 들고 막 한 수로도 들고 막 이리저리 얹들고 엉덩이도 퉁퉁 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와이프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 거친 방식이 오히려 애 뇌에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잘했던 거였어요.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연구로도 나온 겁니다. 제가 찾아봤던 것 중에 진짜 놀라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35명의 아빠와 5개월 된 아기를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 아빠한테 유대감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먹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안겨있는 아기한테도 이 아빠의 요 호르몬 분비가 링크되듯이 아기한테도 같이 전염이 돼서 아기도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갔다고 해요. 아빠가 막 즐겁게 놀아주면서 아기한테서도 이 감정이 링크가 되고 몸에서도 반응을 해서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아기도 같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호르몬으로 정말 증명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엄마는 아기를 조용히 안아줬을 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고요. 아빠는 막 애를 들었다 놨다 흔들었다 장난치고 막 정신없게 재밌게 놀아줬을 때 이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아빠한테는 10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수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호르몬인데 엄마가 안느냐 아빠가 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아이의 뇌에서는 0에서 3세까지 초당 100만 개의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초당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이 나중에 우리 애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 조절하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연결이 그냥 자동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깔리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그래 라고 해주고 손짓을 하면 같이 봐주고 따라서 아빠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주고받기가 계속 핑퐁핑퐁 반복이 될 때 연결이 가장 튼튼하게 깔린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뿐만이 아니고 아빠가 뭘 해주느냐가 아이 뇌의 배선이 어떻게 잘 깔릴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빠의 이런 거친 놀이가 특히 아이의 뇌에 좋은 걸까요? 이것도 찾아보면서 와 이랬구나 했던 부분입니다. 애가 아빠한테 막 갑자기 확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애 머릿속에서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다음엔 뭐 할까? 뭐하지? 간지럽히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는 엄마가 그만이라고 하면 또 멈춰줘야 되고 이런 규칙들도 예측을 하고 반응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병렬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두엽 훈련이라고 해요. 전두엽이 뇌에서 하는 일이 딱 이런 거거든요. 계획하고 참고
판단하고 순서 정하고, 어른으로 치면 회의 중에서 막 화가 났는데 막 열이 받았어도 참는 거, 그리고 할 일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 그런 능력이랑 같은 겁니다. 2022년에 나온 연구에서 실제로 확인이 된 게, 아빠랑 이런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를 자주 하는 애들한테 머릿속에 정보를 잡아두는 능력이 훨씬 더 높았대요. 예를 들면 엄마가 부엌에 가서 어떤 과일 하나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애가 부엌에 딱 가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 시켰었지? 라고 하는 거를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그때까지도 이 기억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놀이를 자주 하는 애일수록 이 점수가 높았다고 해요. 아빠가 애를 들고 놀아주는 게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고 애 머릿속에서 엄청난 훈련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빠가 재밌어서 아빠만 좋자고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한테 너무 좋아요. 애가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교육을 위해서 놀아주는 거다라고 엄마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냐? 직접 해보고 있는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천천히 쓸어주면서 앉기.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우리 다리부터 딱 안아 들거든요. 근데 그냥 안고만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등을 쓸어줘요. 찾아보니까 빠르게 막 쓱쓱 문지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쓸어주는 게 애 뇌에 더 좋다고 합니다. 아이 몸에는 느린 접촉에 반응하는 신경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다리 안고 등 천천히 쓸어주면서 거의 한 1분 정도는 천천히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걸어줍니다. 두 번째, 규칙 있는 몸놀이. 저는 다리 막 들었다가 안았다가 굴렸다가 하면서 놀아주거든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확확 올리고 확확 내리고 막 확확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할 수 있게끔 천천히 들어올리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두엽 훈련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있습니다. 수유 직후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 수유 직후에 막 굴렸다가 엄청 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엄청 맞았어요. 꼭 트름까지 다 하고 애가 소화가 다 되면 그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목을 못 가누는 아기들은 목이랑 머리 많이 안 흔들리게 잘 잡아주시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목욕입니다. 저는 다리 목욕을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해달라고 하니까 낮 동안 못 보니까 이게 내 일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목욕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서 아이 씻어준다고 같이 피부 맞대고 있으면 애가 이 사람은 정말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배운대요. 그래서 저는 목욕 시간에 다리 씻겨주면서 일부러 배도 좀 더 쓰다듬어 주고 손도 좀 더 많이 잡아주고 말도 일부러 많이 걸어주거든요. 그냥 씻기는 시간이 아니고 완전 빨가벗겨진 스킨십을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야기를 쭉 듣다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 퇴근하면 시간이 없어. 애가 깨어있는 시간에 집에 있는 게 몇 분이나 된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평일에 다리랑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국 아빠들 평균 자녀 동반 시간이 평일에는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근데 연구들을 보면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핸드폰 보면서 발로 육아하고 있으면 효과가 없고요. 짧게 보더라도 핸드폰 안 보고 정말 우리 애 눈 보고 애가 반응하는 것들 다 따라 해주고 받아주고 봐주고 하면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질적으로 좋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애가 아 하면 왜 해주고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면 그쪽도 같이 봐주고 주고받고 하는 게 쌓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핸드폰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피도 올리면서 짬짬이 보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등 쓸어주면서 한 20초 동안 안아주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놀아주는 거 한 3, 40초 놀아주고 눈 보면서 뭐 하는지 라고 말 걸어주는 거 한 10초, 20초 이러면 1분은 그냥 뚝딱뚝딱 갑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정리해보면요. 아빠가 안아줄 때랑 엄마가 안아줄 때 아이의 뇌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빠의 거친 놀이는 전두엽, 뇌 컨트롤 타워를 발달시켜주고요. 천천히 등을 쓸어주면서 안아주고 규칙 있게 몸으로 놀아주고 같이 목욕을 해주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결국 이 시기에 아빠가 우리 애를 어떻게 안아주느냐, 어떻게 놀아주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애를 키우면서 제가 열심히 알아봤던 것들 우리 동지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